네, 힘과 하중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단력 그리고 비틀림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단력이라 하면 말 그대로 이렇게 면을 통해서 이렇게 비껴가는 힘을 말합니다. 이거 제일 잘 볼 수 있는 데가 단층이죠. 단층에 한쪽은 내려오고 한쪽은 올라가니까 그 엇갈리는 면에서 저런 패턴이 생기죠.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면이 전단력입니다. 가위나 작두도 마찬가지죠. 한쪽 날은 이렇게 오고 한쪽 날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전단력에 의해서 종이나 이런 걸 썰어내는 겁니다. 철판 두 개를 당기면 그 사이에서 전단력이 생기고 그 전단력에서 중간에 체결된 볼트가 전단 파괴가 일어난다. 뭐 이것도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단력에도 그 재료에 계수가 있어요. 이거를 쉬어 모듈러스라고 합니다. 뭐 자세한 공식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 전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재료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단면의 면적이 전단력의 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어떤 네모난 프레임이 있다라고 하면 이 네모난 프레임은 옆에 있는 힘에 의해서 불안정 구조가 된다 그랬죠. 쉽게 얘기하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되는 걸 우리가 불안정 구조로 바뀐다, 콜랩스다, 붕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으로 되면서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간에 브레이싱을 걸어서 소위 트라이앵귤레이트라고 그러죠. 삼각형화를 시키면 이게 붕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쉬어월이라고 합니다. 브레이싱을 걸어도 되고 거기를 저 오른쪽 그림처럼 어떤 판으로 채워도 똑같은 효과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단 벽은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보시면요. 자, 우리가 벽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거 이상의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자, 지진이 왔어요. 지진이 이 방향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땅은 제자리에 있으려고 그러고 옆에서 미니까 건물이 이렇게 자빠지려고 하겠죠. 무게중심 위에 있으니까 위가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사각형으로 됐으면 진짜로 이렇게 무너질 겁니다. 자, 이거를 막으려면 아까처럼 여기다가 브레이싱이라고 하는 삼각형 사제를 두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 사제 대신에 이거를 아예 벽으로 만들면 이 벽 자체가 결국은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붙은 프레임은 옆에 붕괴가 안 되죠. 자, 이렇게 한쪽을 이렇게 밀고 한쪽을 이렇게 밀어서 이 자체가 이런 쉬어를 받을 때 전달을 받을 때 이 월을 쉬어월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월들은 휴직 하중이 다 지하 기둥을 통해서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벽을 두는 이유는 이런 전단 지진력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를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에도 전단력이 작용을 해요. 보는 당연히 1차적 힘이 휨이죠. 이렇게 휘죠. 휨에 의해서 아래쪽에는 텐션, 위쪽에는 압축력이 걸리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힘도 작용한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이렇게 금이 가는 이런 파괴도 일어나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 보의 이쪽 부분은
위로 누르고 가운데 부분을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긋나려 하겠죠. 자, 이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면 45도로 작용합니다. 이게 전단 파괴예요. shear failure입니다. 자,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보는 배근을 어떻게 하느냐. 요 밑에서 생기는 인장철근이라는 걸 두고, 이게 제일 중요한 철근이죠. 위에도 이렇게 인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일 경우에는.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쪽에도 인장철근을 둡니다. 위아래에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단 파괴가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세로 방향으로 이런 철근도 둔다. 자, 이거를 스터럽이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철근을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단력은 쉬어, 펀칭 쉬어라는 거예요. 펀칭 쉬어는 뭐냐? 말 그대로 펀치 생각하시면 돼요. 펀치 이렇게 생겼죠, 끄트머리가. 이거가 종이 더미를 누르면 밑에 구멍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오면서 서로 잘라내죠. 가위처럼. 요 부분을 잘라내서 결국 펀칭 구멍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것처럼 슬라브도 기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슬라브 하중은 내려오려고 하고 기둥은 치받치려고 하니까 여기서 펀칭 쉬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는 지금 삼풍 앞 백화점 무너지기 바로 직전 사진인데요. 어때요? 기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기둥 주변에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지금 뚫리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이 슬라브가 기둥을 뚫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연쇄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자, 그렇게 기둥하고 슬라브하고 바로 붙여 놓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걸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둡니다. 그게 이제 캐피탈이라고도 하고 캐피탈만 갖고 먼저서 이렇게 드롭 판넬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 건물은 존슨 앤 왁스 헤드쿼터 건물이에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를 한 건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요 사이는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천창이고 그 사이를 보호하고 기둥하고 가지고 지붕을 버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결국 그거죠. 지붕 구조하고 요 캐피탈하고를 아주 절묘하게 만들어서 펀칭 쉬어도 막고 그것 자체가 일종의 버섯 구조가 돼서 디자인적인 요소로도 쓰이는 아주 멋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토션입니다. 토션은 말 그대로 이 축 방향으로 회전이 일어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토네이도죠. 토네이도. 이게 축 방향이고 이 축 방향으로 도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될까요? 아래쪽은 지면과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렇게 거꾸로 돌라 그러고 위는 이렇게 돌려고 하니까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꽈배기가 생기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나사못으로 이렇게 돌린다. 이게 해서 이 회전력은 이 직진력으로 바뀐다. 자동차도 다 보면 이렇죠. 직선 운동이 회전 운동으로 바뀌고 이 회전 운동이 결국 토크가 돼서 이 토크에 의해서 얘네들이 또다시 직선 운동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 회전이 되는 아주 뭐 복잡하지만 그렇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그대로 있고 이쪽에다가 회전을 준다라고 할 때 이런 토크가 생기는 거고 이 토크는 결과적으로는 이 각각의 면 사이에서는 뭐가 생기겠어요? 전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토크하고 전단력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모듈러스가 있는데요.
여기 모듈러스는 이 토크 모듈러스라는 거를 폴라 모멘트라는 거를 쓰고 여기에서 모듈러스는 전단 모멘트에서 쓰던 쉬어 모듈러스를 씁니다. 자, 그래서 교량과 빌딩이 위아래로만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비틀리는 힘도 받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또 배우겠습니다만은 타커만 네로우스 다리라는 건데 이 다리가 상판이 이렇게 됐어요. 바람이 이렇게 막 위아래로 이상하게 와류가 생기면서 보니까 얘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휘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붕괴가 된 상황. 이게 이 다리의 길이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꽈배기가 된 거죠. 이게 토션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둥과 기둥이 있는데 교각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거의 방향에서 이 무게 중심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건 내려가려고 하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이 방향에서 이런 토션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 건물에서도 코어가 여기 있다. 그러면 강성의 중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버틸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바람은 어디서 칠까요? 바람은 이 면의 중앙에서 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의해서 건물이 이렇게 돕니다. 이게 돌고 지진은 어디로 오느냐면 무게중심 쪽으로 오니까 또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서 토션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교량과 빌딩에도 비틀림이 생기고 저거를 고려하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잘 사용하는 사람이 칼라트라바라는 사람이죠. 이 칼라트라바의 이 터닝 토르소라는 이 건물은 건물 자체를 이렇게 토션이 생기도록 해서 어떤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강성을 더욱 강하게 만든 경우입니다. 결국 토션을 미리 줘서 바람이 올 때로 생기는 그 토션을 미리 저항하는 이런 경우죠. 요거 다리 같은 경우도 단면으로 보면 비대칭이에요. 비대칭인데 이 다리 이 무게 중심이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중심을 통해서 이 보행 쪽으로는 이 모멘트가 생기고 이 트러스 자체는 반대쪽으로 해서 이 모멘트가 생기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균형을 이루게 하는 아주 절묘한 다이나믹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단력과 비틀림 모멘트는 단면에 평행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토션은 이 방향에 대해서 면에 대해서 평행한 힘이 생기고 결국 그거는 전단력하고 같다. 여기까지 전단력과 비틀림 모멘트 공부하셨습니다.